그냥 직격타 그냥 맞아버려. 저 빼고 다 갓생 살고 다 월 1,000만 원씩 벌고, 아 내가 속이 좁은가?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좀 또라이 같을 수 있지만 뭐 어떻게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래야 살지. 어떡해.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임모아나입니다. 좀 오글거리는데 오프닝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무기력함, 그리고 짜증, 뭔가 예민함, 이런 것들이 대체 왜 오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제가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유 없는 감정은 없다입니다. 제가 들여다보니까, 제 감정을 한번 잘 들여다보니까 결국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한 가지 이유가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고요? 네, 바로 호르몬입니다. 여자들이라면 사실 응당 한 달에 한 번 또는 몇 번씩 그냥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이유도 없고 기간도 없고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몰라서 이거를 예방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직격타 그냥 맞아버려. 그냥 그 호르몬이 찾아오면 정말 이유 없이 이 모든 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SNS인데요.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땐 안 좋다. 그러니까 그 이면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있는 게 SNS인데요. But 알게 모르게 거기서 오는 좀 박탈감이라든지 비교 때문에 내 감정이 좀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요즘 SNS를 보면 저 빼고 다 갓생 살고 다 월 1,000만 원씩 벌고 다 명품 사고 호텔 가고 다들 정말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막 마치 아직도 부업 안에서 돈 안 벌고 있다고? 이런 후킹 멘트들로 인해서 그게 알게 모르게 저한테 참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아 그래 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경우가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아 그러면 내가 인생 헛살았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나? 내가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류의 후킹 멘트가, 저도 어쨌든 콘텐츠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하긴 해요. 근데 이 안의 내용이 마치 너가 지금 아직도 이걸 안 하고 있다고? 왜?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정말 저는 있는 그대로의 그런 사실? 뭔가 남을 비하하면서까지 좀 남들의 어떤 그런 살아온 인생의 그런 것들을 좀 깎아내리지 않으려고 저는 그런 정보보다는 그냥 정말 제가 전하고 싶은 정보들, 그런 것들을 담아서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는 휴대폰을 보면서 이거를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환경에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내 감정도 또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고, 좀 쳇바퀴 같은 생활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주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참 애매하죠. 왜냐면 이 주변 사람들 덕분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 주변 사람들 덕분에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기분이 안 좋고 그럴 때 생각을 해보면 이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한 말이지만 그 말이 저한테는 상처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뭐 모두가 같을 순 없죠. 그 사람 입장에선 엥? 이걸로 기분 나빠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쁠 수 있죠. 그건 제 감정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아 내가 속이 좁은가?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자기의심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그 감정들이 계속되면 이게 단순히 일회성 감정이 아니라 그런 태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스트레스와 체력입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은 잠을 충분히 주무시나요? 여러분은 몸을 위해서 건강하게 음식을 드시나요?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세요? 사실 이거는 진짜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알지만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쵸? 이게 통제하기 가장 쉬운 건데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예민해지고 이게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점점 습관이 돼요. 그래서 그 요소들이 저를 형성하는 단어들이 돼버려요. 예민함, 짜증, 무기력함,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될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 왜냐면 이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사실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니까. 그래서 저만의 뭐 추구미? 적합한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이상향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외국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해외에 나갔던, 좀 길게 나갔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그런 삶의 방식들을 잔뜩 충전해서 오면 한국에서 금방 다 소진해버립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여기가 외국인 듯 아닌 듯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바로 내 행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빠밤. 이게 안경이 자꾸 비쳐가지고 살짝 좀 밋밋하긴 한데 벗었다 썼다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저의 행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을 만족시키지 말고 나를 만족시키자. 내 행복을 중심으로 모든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남한테 피해주지 않을까? 뭔가 남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지금 사회적 지위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맞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행복하고 싶은 일, 내가 뭐 예를 들면 남들이 지금 다 결혼을 해. 그래서 나도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진짜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으면 그때 결혼을 하는 거지. 뭔가 내 이 나이에 지금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린 사고방식인데요.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내가 좀 얻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해보는 게 좋더라고요. 어떤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을 꼭 고수해야 하고 그 방식대로 안 해서 실패했다면 근데 이거를 좀 성장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비단 이거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 뭔가 후배, 뭔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 친구, 누구가 됐든 그 사람들의 방식을 좀 더 인정해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걸 좀 인정을 해줘야 이 우리의 사회가 좀 더 포용적인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저는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은 일반화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은 자기의 행동이나 말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에게도 그거를 좀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 사람의 말이 맞을 때도 있죠. 당연히 그 사람은 나한테 쉬운 지름길을 알려주는 거니까. 근데 꼭 그 길을 가지 않아도 저는 저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 길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도전 정신. 제 주변에도 제가 좀 많이 별나요. 그래서 저는 뭐든 도전해보려고 하고 뭐든 부딪혀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 주변에도 그냥 현상 유지만 하자. 지금 이것만 지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건데 뭐 어떤 일을 하든 저는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이거를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무작정 일단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틀렸다면 다시 하면 되고 우리는 이 실패라는 놈한테 좀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 굳은 살이 좀 생겨야 되거든요. 물론 꼭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파요. 아프지만 결국 그게 굳은 살이 생기고 나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네 번째, 감정 표현하기. 이거는 좋든 안 좋든 어떤 감정이든 표현을 하라는 건데요. 가장 가까운 제 동거인도 노라는 말을 정말 못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게 싫은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제 의견을 전달을 하면서 서로가 기분이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을 저는 타고난 거 반, 사회에서 익힌 거 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뭔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한다, 나를 침범하려고 한다, 그러면 노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저를 지키는 길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런 말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다 싫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분명히 나한테 잘해주는 게 있을 거고 내가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지다 보면 서로의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더 거절을 쉽게 어쨌든 거절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라면요. 일단 첫 번째, 저의 이런 짜증, 화, 예민함을 에너지로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 진짜 사소하게 산책, 아니면 운동, 아니면 청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 것보다 저를 일단 좀 움직이세요. 이거는 진짜 제가 저번에 무기력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거를 할 수 있었으면 무기력함에 안 빠졌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쩌지? 어쨌든 저는 그게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당연히 그래요. 맨날 누워있고 싶고 자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냥 운동복을 입었다 벗었던 날도 있거든요. 그냥 입었다가 신발 신기까지 너무 하기 싫은데 그럼 안 해요. 뭐 억지로 나한테 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근데 그 옷 입는 것부터 며칠을 하다 보면 결국은 밖에까지 나가게 되고 밖으로 나가면 또 운동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에너지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진짜 사소하게 뭐 글을 쓰든 사진을 찍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행동을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진짜 사소한 거라도.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일기와 칭찬일기 쓰기. 이거는 마인드셋 그리고 뭐 자기계발 이런 것 이걸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좀 단골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도 지금까지는 감사일기 감사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2025년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못 쓰면 저녁이라도 써요. 근데 이게 정말 별거 아닌데 마인드가 정말 건강해지더라고요. 이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그러면 이 마인드가 되게 사소한 거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좀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사실 일 잘하면 칭찬받고 싶고 뭐든 잘하면 잘했어 우쭈쭈 받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뭐 엄마도 아니고 나를 만나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해줍니다.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 나만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어디 있겠어? 잘해줘야지 뭐. 나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전혀 불쌍한 사람 아니니까. 아시겠죠? 세 번째, 완벽 금지. 이거는 어쨌든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 일맥상통인데 완벽하려고 하면 시작도 못하고 결국 내가 또 왜 이거 못했지? 이런 감정에 빠져들거든요. 저도 이 유튜브를 찍기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저는 사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촬영이나 편집에 시간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근데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근데 이게 내가 조금 더 자막 예쁘게 할까? 영상 조금만 더 예쁘게 할까? 이 생각 때문에 결국은 휴대폰에 쌓여있는 영상만 100개입니다. 100개가 뭐야? 한 1000개? 그래서 저는
망해도 그냥 한다. 하다 보면 된다. 하다 보면 실력은 늘고 경험은 쌓인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면 내가 그때 이래서 망했지. 잘했으면 그때 내가 이래서 잘했지. 그 비법 문서처럼 나중에 돼서 다시 펼쳐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지 말자. 일단 하자. Keep going. 제가 요새 미드 보거든요. 그래서 살짝 영어 little bit 써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함, 짜증, 예민 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스팸 전화 같은 놈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냐. 결국은 떨쳐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게 습관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내 행복을 위해 살자. 남이 아니라. 두 번째, 실패해도 괜찮다. 너 잘하고 있어. 세 번째, 완벽하기보다는 일단 하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번째, 내 감정에 솔직해지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뭐든. 다섯 번째, 나에게 매일 감사하고 칭찬하기. 진짜 좀 오글거리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일기를 만약에 못 쓰는 날이 있으면 입으로 해요. 저 혼자 있는 공간에서 야, 너 잘하고 있어. 너 대단해. 좀 또라이 같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래야 살지. 어떡해.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런 외국식 마인드셋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마인드셋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 이 외국식 마인드셋 건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해보자.